5년 내에 반드시 또 연금 개혁 얘기가 나온다. 또 나온다. 지난번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어차피 기금 고갈에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또 해야 된다. 네. 지금 이 정권은 유지하는데 그냥 뭐 특별히 문제 없이 네. 이런 것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현실적인 분석과 명쾌한 해법으로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에 대한 연금 설계를 해주실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금 1등. 1등. 연금 박사입니다.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이 부동산도 열심히 하시고 주식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결국 우리가 부동산 주식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뭐 노후에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결국은 나중에 이 돈 다 모아서 연금으로 받으시게 돼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는 분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에 대해 좀 관심 가지시면 네. 훨씬 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다. 먼저 지금 이제 연금하는 솔직히 일반인들은 국민연금밖에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국민연금으로 과연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심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도 뭐 연금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제도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좀 국민연금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슈가 있으면 조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지금 뭐 전 국민이 뉴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네. 개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확정됐거든요. 네. 이게 2055년도에는 기금이 고갈됩니다. 재정이 없어지는 거죠. 55년이면 제가 생전일 것 같은데. 그럼요. 아직까지 연금을 좀 받아야 할 텐데. 네. 네, 특히 뭐 지금 방송 보신 분 중에 젊으신 분들은 아직 은퇴도 들어가기 전에 있죠. 그렇죠. 연금 받기도 전에 기금이 고갈되는 거예요.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집안도 살림도 그렇지만 재정이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죽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장에 재정이 빵이 되어 오는 날, 그럼 이제 그럼 마이너스 통장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마이너스 통장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인데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런 부분을 이제 미리 사전에 좀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연금 제도를 좀 개혁해 보자, 바꿔보자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우리 20, 30대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빨리 개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20년간 뒤쳐졌죠. 그렇죠. 20년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네. 뭐 정권별로 계속 미루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왔는데 작년에 원래 한다 그랬는데 작년에 또 갑자기 이상하게 또 계엄 뭐 이런 걸 하는 바람에 또 싹 들어갔고 네. 지금도 하겠다고 했는데 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점점 미뤄지면서 기금이 고갈되는데 빨리 개혁을 해야지 그나마 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는 건데 빨리 개혁이 안 되는 상태니까 굉장히 큰 문제고요.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뭐 오늘 제가 우리 이 빠숑 TV에서 스마트 튜브 TV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네. 그 연금 개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개혁을 할 때 네. 사실 연금 개혁은 누가 해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 스마트 튜브 빠숑님 회사에서 네. 회사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네, 문제가 생겼으니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직원을 뭐 자르든 아니면 뭔가 줄이든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거를 빠숑님이 결정하셔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이번에 회사를 좀 줄이자. 이렇게 바로 결정해서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걸 미루면 미룰수록 고정비는 더 나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야 우리 직원들끼리 한번 회의를 해보자. 그런 거야. 너네 얘기해봐. 그랬더니 뭐 한쪽에서는 이거는 뭐 저희가 아무리 봐도 조금 사무실 줄이는 건 그렇고요. 있는 걸 좀 합시다. 또 이쪽에서는 아니 사무실 줄이면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예. 대신에 조금 더 좋은 데로 옮깁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서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로 회의를 몇 달씩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금개혁위원회 내에서도 지금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뭐 양극화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여당 야당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연금개혁도 그러고 있어. 사실 연금개혁은 이거는 수학 문제로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2055년에 기금 고갈돼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제도를 바꾸냐에 따라서 그걸 얼마를 늦출 수 있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예. 그 정답이 있는데 정답은 무시하고 서로가 저기 표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게 강합니다. 정답은 있어요? 정답이 있죠. 어떤 게 정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를 올리는 것. 보험료 올리는 것. 예, 지금보다 보험료를 많이 더블로 올려야 되고요. 더블로 올려야 된다. 예, 두 번째 받는 금액을 줄이는 것. 받는 금액을 줄이는 예, 것.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고. 더 내고 덜 받고. 그죠? 안 좋죠. 네. 안 좋을 수밖에. 근데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죠. 그죠?
마지막 세 번째 받는 시점을 늦추는 것. 아, 받는 시점 늦추는 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지금 그 개혁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자동 조정 장치라 그래가지고 네.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연금액을 깎는 겁니다. 아. 사실 이번에 연금 개혁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장담컨대 이 방송에서 이번에 연금 개혁이 된다 하더라도 5년 내에 반드시 또 연금 개혁이 얘기가 나온다. 또 나온다. 지난번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 어차피 기금 고갈에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또 해야 된다. 네. 물론 그때는 다음 정권이겠지만. 그래서 서로 지금 차일피일 책임을 뒤로 미루는.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은 유지하는데 그냥 뭐 특별히 문제 없이 네. 이런 것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연금을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좀 잘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나요? 아, 그럼요. 어느 나라가 좀 잘하는 뭐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이미 일본은 그 보험료율이 18%예요. 우리는 9%지 않습니까? 그러네. 우리의 따블을 내고 있습니다. 아, 일단 많이 내는 쪽은 조금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는 그럼요.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동 조정 장치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그래요. 뭐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이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고령화가 될 줄 알았어요? 네네. 잘 몰랐죠. 근데 국민연금은 88년도에 도입이 됐고 그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만큼 악조건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후하게, 좋게. 근데 갑자기 경제 상황이 변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뭔가 연금을 그때그때 조정시켜 줬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선진국들 중에 연금 제도가 잘 된 나라들은 그런 거를 상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격을 계속 조금씩 주기 때문에 큰 네. 충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선진국이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런 걸 줬어야 되는 건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주지 않았고 개혁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민연금 제도는 30년 전에 만들었던 그대로예요. 이게 국민연금 제도가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제도는 제가 설명 좀 해드릴까요? 예, 좀 해주세요. 좋습니다. 예. 지금 국민연금을 8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거의 30여 년, 40년간 꾸준하게 가입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일반 대기업 다니셨던 분들, 그쵸, 이런 그쵸.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국민연금을 자기 직장 생활하는 동안 총 낸 국민연금 보험료 네. 총액이 네. 1억 원 정도 돼요. 아, 월급에서 띄어간 거 다 해가지고 그렇죠. 1억 원이에요. 자, 이분들이 연금 얼마 받냐면 네. 지금 63세부터 받는데 네. 63세부터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한 달에 200만 원 받습니다. 네. 자,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네. 연 200이 아니라 네. 한 달에 200을 네. 평생 받아. 이건 정말 딴 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연 수익률 24%. 그러니까 4년 몇 개월이면 본전 뽑고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이런 거라니까.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연 24%, 4년이면 본전 뽑고, 네. 8년이면 더블, 12년이면 세배 가잖아요. 예.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네. 내가 낸 돈이 1억이지 않습니까? 1억. 그 1억 중에 절반은 회사가 내줬어요. 그렇구나. 회사가 내줬구나. 맞아. 네. 저도 직원들 거 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본인 낸 맞아요. 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자, 5천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200씩 죽을 때까지 받아. 예. 이런 상품 있어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이런 상품이 있다면 하시겠어요? 100% 해야죠. 무조건. 이런 상품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다단계 사기입니다. 역시. 네,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그러니까 거구나. 결국은 국가가 지금 이런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건데 국가가 이거를 지금 주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요. 네.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안 생길 수가 없죠. 기금이 고갈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 수익을 내면 모르겠는데 수익 그렇게 해서 수익 나오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 아니 국민연금공단이 무슨 제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1년에 24% 수익을 냅니까? 사회제도 국민연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 이게 뭐 다단계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밑장빼기, 그러네요. 돌려막기. 밑장빼기 돌려막기 확실히 하고 있는 예, 거죠.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사실 그게 뭐 처음부터 그러려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실제 사회가 변해가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옛날에 금리가 10% 15%였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 2% 3%잖아요. 그렇죠. 그럼 변화하잖아요. 예. 그죠? 은행도 증권사도 보험사도 다 그에 맞춰서 상품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오직 국민연금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30년째.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걸 이번에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네요. 제가 개혁을 하고 있는 거 보니 그 꼴도 사실 별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네, 그리고 뭐 기대도 안 되고 계약된다 그래도 5년에 또 개혁안이 또 나올 것이다.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글렀어요 그냥. 빠중님이나 저나 네. 우리 이렇게 50대 이상 나이 든 사람들은 괜찮아요. 국민연금. 우리는 네. 받아가는 세대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싹 받아가게 되면 누가 문제야? 우리 자식들. 자식들 20, 30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걔네들은 인구도 적은데 숫자도 적은데 그럼요. 네네. 그 보양해야 될 아버지 세들이 많은 거죠. 네,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러면 일단 이 상태를 들어보니까 더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스스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개인이? 그럼요. 네, 개인이 하셔야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죄예요. 네.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예. 대한민국은 예. 우리가 무슨 뭐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어.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네. 수천 년간 한반도는 예. 지정학적 위치가 맞아요. 끊임없이 외적의 침략을 받으면서 양쪽에서 그냥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 살기 힘든 나라였어요. 그러네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우리가 무슨 자연자원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가능 산밖에 없는데. 예. 산이 70% 이상이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럼 무슨 관광 자원이 있어요? 뭐 없죠. 뭐 유럽처럼 뭐 몇백 년 된 다 때려부시고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실 그런 유산들이 없어요. 그럼 우리 갖고 있는 건 뭐야? 인적 자원밖에 없는 거죠. 사람밖에 없네요, 진짜. 네, 인적 자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개인이 끊임없이 자기 개발, 자기 준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네.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도 그렇고 네. 뭐 경제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네. 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결국 개인이 노력해야 되겠네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뭐, 예. 국민연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십시오. 국민연금. 제가 지금 국민연금은 고갈된다고 했지만 뭐 네. 20, 30대에게까지 국민연금을 잘 준비하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 내가. 네네. 근데 네. 여기도 제목이 있지만 3, 40대, 3, 40대. 4, 50대가 됐다면 일단 네.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예. 국민연금에 대한 준비는 1순위로 먼저 하셔야 됩니다. 1순위로 해야 된다. 1순위로. 네네. 자, 그래서 뭐 이게 기금이 고갈되니까 우리가 하지 말까 뭔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은 1순위 연금이다. 내기 싫다고 안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는 거 제대로 내시고 네. 특히 공적연금과 더불어서 내 개인적인 퇴직금, 네. 퇴직연금 준비도 잘 하셔야 된다. 상담을 하니까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과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잖아요. 예, 예. 그죠? 자, 그럼 이게 있어요. 노후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노후 준비를 잘한 것이고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서 안 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는 개인의 노력과는 관계없어요. 네. 자,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후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국민연금 수령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무원들은 20년 다니면은 이제 네. 그 나라에서 나오는 있으니까 특히 선생님들은 20년 다니면은 막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예, 잘 돼 있다고. 네. 근데 그분들이 공무원연금 가입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러네요. 그냥 나라에서 해주신 거네. 그냥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한 거에서 해주신 거네. 월급이 예. 뛰어간 겁니다. 그러네. 사실 내 월급에서 뭐 거의 막 수십만 원을 연금으로 뛰어가는 걸 보면서 왜 배가 안 아팠겠습니까? 그렇겠죠. 빠종님 영상을 보면서 이 공무원 연금 이건 내가 여기 연금 안 내고 이걸 내가 모아가지고 저기다가 뭐 빌라를 사고 아파트를 사면 네. 부자가 될 텐데 이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국가가 뛰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낸 거예요, 그냥. 그러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놓고 20, 30년 모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노후의 효자가 되는 겁니다.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퇴직연금이거든요. 퇴직연금. 자, 네. 퇴직연금도 마찬가지. 지금 직장생활 한 30년 하고 퇴직하신 분들 퇴직금 적게는 1, 2억, 많게는 3, 4억씩 받아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게 직장생활 수십 년간 한 결과물이거든요. 결과물이죠. 네. 그렇죠. 근데 직장인들이 퇴직연금 부었어요? 따로? 나 회사에서 보셨죠. 그럼요. 네. 뭐 해준 게 없어요. 네. 그냥 본인은 계속 회사만 열심히 다닌 거야. 그렇죠. 그냥 뭐 한 달치 월급 정도를 매년 버주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그럼요. 1년에 한 달치 월급을 버주는 건데 네. 뭐 내가 사실 회사 다니면서 진짜 뭐 나오고 싶었겠죠. 진짜 내가 우리 상사를 맨날 욕하면서 막 뒤에 가서 욕하고 막 다시는 안 본다 막 그러면서 회사 집어치고 싶고. 네네. 근데 그런 거를 몇 년씩 참아내면서 직장 생활을 했더니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2, 3억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연금화 하게 되면 한 달에 또 100만 원, 200만 원씩 평생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연금 플러스 알파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 제대로 갖춰도 사실 노후 준비의 기본은 해결이 돼요. 300 정도씩은 나오겠구나. 그럼요. 그럼 뭐 그러면 내가 아주 뭐 그냥 부자로 살 수는 없지만 아무리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보니 첫 번째 국민연금 납부 안 했어요. 근데 전 직장생활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을 납부 안 할 수가 있나? 이거 의무 아니에요? 자, 우리 빠숑님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라디오 방송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프리랜서. 평생 프리랜서를 산 거야. 여러분 나이가 50이 됐는데 국민연금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득이 꾸준하지 않으니까 없으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가입이 안 돼도 되는 그런. 그렇죠. 왜냐하면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지만 그렇죠. 안 내고 계급을 있더라고 그냥. 아까우니까 내 국민연금 내서 뭐 당장 하겠어. 뭐 먹고 살 돈이 없는데 국민연금 내가. 그러니까요. 그래 안 내요. 그것도 연체가 돼요.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은 연체하면 달라고 막 독촉을 하지만 옛날에 연체하면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뭐 내고
싫기도 하고 그러다가 안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다 안 내다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 자체가 크게 쌓이지 않고 뭐 내라니까 어거지로 그냥 조금씩 내는 거야. 한 번씩 5만 원, 10만 원씩. 네네. 그러니까 연금액 자체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생각 없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셨거나 프리랜서 하신 분들은 그런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일단 거의 획이 적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은 아예 없었겠네요. 그러니까요. 퇴직연금은 또 더군다나 예.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쌓아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 뭐 국민연금도 낼 돈이 없는데 퇴직연금을 자기가 어떻게 쌓아?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회사에서 쌓아주는 건데. 그렇죠. 내가 자영업자잖아. 예. 그럼 내가 쌓아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그걸 왜 해? 강제도 아닌데? 그러네요. 안 한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셀프로 퇴직연금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고 넘어갔다 보니까 내가 자영업 프리랜서를 수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50대 돼가지고 이제 뭐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퇴직한 날 열어보니까 국민연금도 거의 없고 퇴직금도 아예 없고. 그러니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낼 정도가 아니면 당연히 자영업도 잘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요. 아니 뭐 자영업에서 성공하신 분도 계셔. 근데 우리가 자영업에서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항상 고민이 뭡니까? 빠숑님 지금도 자영업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영업이에요, 좀. 예.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 네. 근데 만약에 유튜브가 나중에 클로즈 돼버려 어떻게? 네. 뭐 그냥 모르겠네요. 가서 뭐 우리 뭐라도 해야지 뭐. 그러니까요. 이제 뭐 대리운전 해야 돼요, 우리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뭐 직장인들은 55세, 60세까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네. 지금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평생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것도 또 체력이 또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 결국은 60세 이후는 뭐냐면 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60세 이후에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소득을 얼마나 준비해 놓느냐가 핵심인데 네네. 직장인들은 젊을 때는 더럽고 치사했고 직장 내에서 뭐 어디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했지만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있고 그러네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없다는 겁니다. 연금을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연금보다 더 앞서서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네. 우리가 할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 일. 화두로 던지는 질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네. 당신은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노후 준비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을 준비해야 되는데 노후에 퇴직, 일은 그만두고 예. 그동안 쌓아놓은 목돈 까먹으면서 노후를 보내겠다. 그러네요. 잘못된 결론이에요. 잘못된 결론이네요. 예. 노후야말로 일이 필요하고 노후야말로 소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뭐 기초연금까지 네. 이 연금의 국가가 사회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네. 잘 활용하셔가지고 종합적인 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짜실 필요가 있다.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네.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이거를 젊을 땐 못 깨달아요. 뭐냐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내 목돈을 지킬 만한 상황이 안 됐을 때 네네. 연금이 꾸준하게 나오는 연금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이거를 일찍 깨달으신 분이 노후를 잘 준비하시는 거고 그러네요. 이걸 늦게 깨달으면 늦는다. 좀 연령대별로 조금은 좀 이제 준비하고 있거나 해야 될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한번 좀 전력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대 때는 뭐 해야 되나요? 20대요. 네. 20대는 연금 준비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20대가 왜 연금을 준비해요? 일할 거 준비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럼? 20대는 오케이. 20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기술을 개발해야 될 때죠. 네네. 20대, 30대가 해야 될 일은 내 평생에 먹고 살 기술을 만들 때입니다. 평생 먹고 살 기술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그걸 쌓아놔야 내가 30대, 40대 그 기술이 성장되고 네. 인정받아서 40, 50대에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인생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 가장 큰 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근로 사업 소득, 그렇죠. 근로사업소도. 내 몸뚱아리로 벌어들이는 소득입니다. 그래, 그렇죠. 이게 훨씬 가치가 커요. 그렇겠죠. 그죠? 근데 20, 30대가 그걸 기술을 개발해야 될 때 네. 뭐 연금 준비? 뭐 국가에서 뛰어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죠. 그거 말고 내가 연금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무슨 투자를 고민하고 있고 막 수익률 고민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2022년 오마하에서 열린 예. 그 버크셔 헤드웨이 예. 아시죠? 예. 그 워렌 버핏의 회사 아닙니까? 네네. 투자 회사. 그 회사의 주총이 매년 매년 하죠. 열립니다. 네, 매년 오마하에서 하죠. 열린 네. 2022년도에 열린 총회에서 네. 거기서 이제 워렌 버핏이 앉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줍니다. 네네. 거기서 20대인가 한 젊은 여성이 워렌 버핏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 투자해야 되냐 이렇게 좀 그렇죠. 그때 항상 인플레이션이 높았잖아요. 그때 한참. 그렇죠. 지금처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투자해야 됩니까라고 워렌 버핏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Invest in yourself. 너 자신에게 투자해. 예. 네 자신의 가치를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면 돼. 근데 그거 안 하고 지금 네가 20대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뭘 투자하면 성공할까? 이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다. 우리는 그럼 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럼? 자, 연금. 보통 이제 뭐 꾸준하게 준비하신 분들은 20대부터 준비를 하겠지만 월급 다니시는 받으시는 분 30대가 돼가지고 내가 개인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시면 그때부터 꾸준하게 이제 준비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사회생활만 꾸준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세금처럼 나가는 거니까 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연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개인연금을 고민해 보셔야죠. 자, 이제 우리나라는 그 개인연금 제도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두 가지 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연금저축 IRP처럼 납입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또 불입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에 세금 환급 받습니다. IRP에다가 연간 900만 원까지 추가로 불입하시게 되면 900만 원까지? 그러면 연말에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최대 16.5%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죠. 네네,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IRP라는 연금 계좌 상품이에요. 요거는 뭐 직장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도 해당됩니다. 사업자도.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해당이 되고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할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세제 적격 연금저축 IRP는 납입할 때는 세금을 환급받지만 대신에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도 수익으로 보고 소득세 그런 거 내는 건가요? 그럼 전체 내가 소득공제 받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에 대해서 5.5% 연금소득세를 약간 저율과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낮지만 세금은 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 있어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비과세 연금보험이라고 하죠.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는 건 없어요. 연금저축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자, 그래서 뭐 두 개를 포트폴리오 잘 짜는 겁니다.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으면서 노후를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이미 세금 환급 받았다면 나중에 노후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할 것이냐. 두 개가 각각 골고루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짜셔야 되는 것이고 30, 40대에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라면 소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IRP를 하나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IRP 계좌를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서 거기다가 연간 900만 원까지 뭐 매달 50만 원씩 넣든 1년에 한 번 900을 넣든 아니면 뭐 그냥 500만 원 넣든 100만 원만 넣든 얼마를 넣어도 좋으니 그 넣은 금액에 대해서 최대 16.5%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금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우리 연금저축 이 IRP에다가 30만 원, 40만 원씩 넣어라라고 말씀드리면 여기는 다 이해를 해.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 어떤 질문을 많이 합니까? 연금 계좌에다가 30만 원 넣었다. 통장에 지금 한 몇백만 원 들어있다. 이걸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지금 목돈이 1억이 있어요. 이걸로 내가 어디다 집 사야 돼요? 투자를 어디다 해야 돼? 어디가 부동산, 어디 오피스텔 좋아? 경매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죠. 이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죠. 아니, 그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거밖에 없어. 그걸 내가 불리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IRP 계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특히 3040 직장인들, 연금 계좌 IRP를 갖고 계신 직장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연금 계좌에 내가 돈을 넣어놓고 뭘 불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고민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민한다고 더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 그냥 사실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서 부동산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연금 전문 펀드들이 있니다. 그렇죠. 뭐 TDF라는 펀드도 있고 뭐 ETF도 있고 많이 있어요. ETF 많죠. 그러면 그런 ETF, 괜찮은 ETF에다가 정기적으로 돈을 넣어서 꾸준하게 불입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습관상 돈을 넣었으면 그다음부터 계속 봐요. 잊어먹어야 되는데. 잊어먹어야 돼. 하루 종일 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6개월 후에 찾아서 써야 되는 자금이다. 그렇죠. 내가 투자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밖에 안 돼. 그러면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샀으면 언제 팔 것인가, 내일 떨어지나 오르나 보면서 또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하지만 연금은 내가 언제 쓸 돈이야, 지금 이게. 다 은퇴한 다음에. 그럼요. 이게 20년, 30년 후에 쓸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20년, 30년 매일같이 쳐다보다가 생각해 보세요.
피곤한데 벌써. 피곤하고 생각만 해도 막. 오히려 그러다가 더 안 나와요. 그렇죠. 막 조부에서 또 빠지는 것 같으면 팔아버리고. 그러니까요. 오르는 것 같으면 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막. 우리가 벌써 한 2, 3년간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주식을 사고 팔고 매 계속 해본 사람이 그냥 바이 앤 홀드 전략. 그쵸. 사서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더 높은 수익을 내지 않는다. 오히려 사고 팔고 하느라고 수수료만 더 나갔어.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하시겠다면 저는 뭐 말리지 않습니다. 매수 매도를 하시고 시장 공부하셔야죠. 네. 하지만 IRP에서 연금으로 수십 년 후에 받을 걸 준비하고 계신다면 네. 사서 잊어버려야 돼요.